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2009년도 5월 달에 봄학기를 졸업하고서 지금 현재 국내 역삼동에 있는 VIP 투자자문이라는 이제 투자 전문회사, 자산운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현동입니다. 방금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딱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으로서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장님과의 친분, 권영규 사장님과의 친분에 의해서 또 여러분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뒤에서 앉아서 뒷부분밖에 못 들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을 해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실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 학부모로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의 입장으로서, 학생의 입장으로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있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본인 소개를 하면서 동국대학교 전산은 경영학과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을 안에 경영학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제가 동국대학교를 졸업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예. 동국대학교에는 본교에도 경영학과 있을 거고 예. 군교에도 경영학과가 있을 거고 예. 전산 안에도 이제 경영학과 있는 걸 제가 그렇게 예. 봤어요. 그럼 본인은 지금 대학을 졸업했죠. 예. 거기도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사회에 나오면 전산학 나온 사람하고 일반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게 그레이드가 틀리단 말이에요. 예. 예. 본인은 학교를 졸업했으면 졸업장이 어떻게 찍히는 거예요? 일반 학교 졸업생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 동국대학교처럼 본교, 군교 아니면 전산을 이렇게 나눠져 없습니다. 예, 일반 학생들하고 100%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비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복잡하고 예. 그럼 또 연관해서 또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예. 그러면은 동국대학교도 본교도 있고 군교도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발도스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캠퍼스가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졸업장에도 캠퍼스가 지켜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메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사우스 캠퍼스라고 하고요. 살짝 북쪽으로 가시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시면 노스 캠퍼스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처럼 인서울, 지방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요. 연세대 어디 캠퍼스, 어디 캠퍼스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한 30분 거리에 있는 편의상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어카운팅이죠. 비즈니스 스쿨이 아예 노스 캠퍼스 쪽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가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시니어 3학년, 4학년 이런 학생들 위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캠퍼스는 교양 과목, 필수 과목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경영대 건물이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로 있는 거지 그레이드 차이라든지 레벨 차이는 전혀 없고요. 물론 졸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공부하다가 또 메인 캠퍼스에서 들어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또 가야 되는 거고요. 또 도서관이 메인 캠퍼스에 있으니까 공부하러 또 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노스 캠퍼스하고 사우스 캠퍼스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학교는 발도스타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런 이제 부동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학교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바로 옆에다 학교를 건립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살짝 좀 싼 실제 그래요? 제가 발도스타 그 캠퍼스가 두 개예요?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서 보는데 이것이 분교의 개념이 아니고요. 조지아 주립대학의 메인이 애틀란타인데 지역이 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지금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주립대학은 메인 캠퍼스는 그 캐피탈에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같이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캠퍼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어떻게 말해? 조지아 주립대 예, 발도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조지아 주립대학 시스템이 있는 발도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졸업장은 발도스타 조지아. 스테이트. 아, 발도스타 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오죠. 아, 조지아 뭐라 나오는 다음에는 이런 졸업생들이 이 뭐 인적 사항만 좀 가리고 졸업장도 이렇게 좀 비디오로 좀 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 왜 그래 의심을 하냐면 예. 우리나라는 워낙 이 대학 제도가 어려워가지고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거의 난 동국대학교 전산원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예. 거기 가서 또 졸업장 받을까 의심을 한다는 거죠. 사는데 예. 주립대. 그러면 왜 조지아 주립이라고?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학생이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죠? 대학 당국이에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발도스타 주립대학교 졸업장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분교의 졸업장을 준다든지 이런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데 그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조지아주 여러분들 조금 혼동스러운 거는 조지아주의 주립대학이 34개 정도가 있어요. 조지아주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주립대가 또 따로 있고 또 이게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지아주 자체가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커요. 네. 훨씬 크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국립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립대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죠.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이 있고, 전남에 가면 전남대학이 있고, 전북대학이 있고, 뭐 경상대학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눠놨겠어요? 지역적,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국립대를 다니려고 서울에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발도스타라는 것이, 발도스타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주로 주립대학은 도시 이름을 많이 따거든요. 도시의 하나거든요. 도시란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조지아에는 34개의 주립대학이 조지아 면적이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넓으니까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립대학도 서울대학이 있는 반면에 저기 경상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잖아요. 미국도 그 그레이드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그레이드는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캐피탈에 있다는 것이 U 오브 조지아라고 있어요. 주립대학 중에. U 오브 조지아는 조지아주에서 말하는 서울대학 같은 데예요. 서울대학 같은 데예요. 발도스타는 말하자면 경상대학 정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 아주 좀 소도시거든요.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국립대학, 주립대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캠퍼스가 뭐 여기가 있어서 뭐 경주 캠퍼스에 뭐 졸업장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미국은 이게 면적이 학생은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 뭐 20만 평이 넘어요, 이 학교가. 얼마나 크겠어요? 20만 평이 넘는 학교거든요.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아까 나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는 주차장이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주차장 면적이 꽤 넓겠지만 학교 면적은 한 20만 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스 쪽하고 이렇게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 거죠. 캠퍼스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조금 큰 캠퍼스 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이 있고 한 10분 걸어가면 무슨 동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예. 같은 캠퍼스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동의 개념이에요. 이게 분교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미국은 이제 국립대학,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국립대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립대학교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 미네소타주도 그렇고 어떤 대학도 갖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이게 말하자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점 교류도 우리나라 부산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학점 교류 안 되죠,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게 아주 이지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이게 34개 대학교 시스템이 있어 학문도 교류하고 학생도 교류하고 그게 같은 주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 중에 그러니까 조지아 대학 시스템 중에 한 대학이 당연히 한 대학이겠죠. 주립 대학이니까 한 대학이면서 학교의 배류는 아까 얘기했지만 발도스타가 위치적으로는 그 플로리다 바로 옆에 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대략 한 비행기로는 1시간, 차로는 한 4-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상대학 정도 생각, 여기 경상대학 아는 건 모르겠다만 아시는지 모르겠다만 경상대학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방의 좀 시골에, 그죠? 시골에 있는 국립대학. 그 주위에서는, 경상도 그 주변에서는 조금 학점이 좀, 성적이 좀 나와야 가거든요, 경상대학을. 그죠? 그래서 주립대학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기는 뭐 평생교육은 우리나라 복잡하죠. 뭐 평생교육은 뭐 전상은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그 대학, 주립대학 자체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게 오늘 학생을, 바쁜 시간에 학생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학교에 대한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여쭤보시고 행정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것들 여쭤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 이어서. 예.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지아 주립대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지아 내에 있는 주립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질문의 요지를 살짝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발도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주립대 시스템의 중에 하나인 발도스타 주립대학을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교하고 그런 의미는 있을 수가 없죠. 저희 학교에는. 저는 발도스타 그냥 주립대 학생이지 뭐 조지아 뭐 주립대 시스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발도스타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하셨나요? 저는 2000년도에 건국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입학해서요. 4학기, 2년을 건국대학에서 재학을 했고요. 편입을 했습니다. 예. 3학년, 1학년. 학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2년을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코어 코스, 핵심 부분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체육 교양 과목이나 1, 2학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국대에서 교양 과목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양 과목들을 들었을 때 그 학교에서는 인정을 못 하죠.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저기 아시아에서 온 나라의 친구인데 대학교라고 건국대라고 뭐 이름도 모르는, 당연히 이름도 모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3학점 이상 있었을 때 그 과목을 인정해 준다는 그 말이 맞나요? 3학점이요? 이상 과목, 수강.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학점이 낮은 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학과들이, 그러니까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름도 희한한 그런 과목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과목들, 뭐 경제학, 뭐 미시경제학, 그런 좀 굵직굵직한 과목들은 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과목들은 실제로 비중이 3학점 이상 정도 되고 3학점, 4학년, 4점 이렇게 되고요. 가셔서 졸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6학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학기인데 한 학기는 여름 학기, 그러니까 2과목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포함해서 6학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들은 학점만 하면 한 70학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뭐 140, 50 정도 얻어야지 졸업이. 졸업은 한 120학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0학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 자격증 시험 때문에, 회계사 자격증 시험 때문에 150학점 정도를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졸업은 한 124점 뭐 이 정도 선에서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국제회계사 자격증이 땄나요? 그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계사 자격증은 안 땄고요. 지금 일하는 분야도 지금 그 분야는 아닙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면 뭐 한 1년, 최소한 1년 정도 미국에서 더 머물면서 공부를 했었겠죠. 근데 뭐 경제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 가셨다고요?
2006년도 1월 달에 갔습니다. 2006년도 1월 3일 가서, 1년 버스 밟고 저쪽 그러니까 제가 간 건요, 지금 설명 들으신 그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지금 이번에 시스템을 마련하신 겁니다. 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 군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병역 아, 2002년도에 현역 제대, 2002년도에 갔고요. 2004년도에 제대했습니다. 잘하셨네. 예. 끝내고 가시나요? 예, 끝나고 가서 이제 건국대학교를 복학을 했었습니다. 복학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기회에 이제 또 사장님과 이렇게 연이 돼서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래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GSW라고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도 주립대예요. 거기서 시스템상에 랭귀지 코스를 필수적으로 밟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국대에서 1년 밟는 것처럼요. 거기서 한 학기를 받고 그때는 학교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학교 중에. 그 중에 발더스타가 가장 괜찮겠다, 나랑 잘 맞고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발더스타 스테이트로 학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발도스타 자랑 좀 해보세요. 아,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골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지아 자체가 한국의,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라면 애틀란타는 당연히 주의 가장 수도니까 서울 정도 되겠죠. 나머지 발도스타라든지 몇 가지 위성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도를 보시면 크게 표시된 위성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컨이라든지 에튼스, 또 몰버니, 콜럼버스.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지방에. 예를 들면 뭐 광역도시, 인천, 부산, 대구.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아라는 그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상 거기 갔을 때는 시골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조지아 내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 지금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발도스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저기 미국의 제일 위쪽부터 플로리다 제일 남쪽까지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확장하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고요. 발전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발도스타 스테이트 주립대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입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채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 지도 안에 있는 글쎄요, 다른 도시들보다 오히려 더 성장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학생 수 보니까 미국 일반 대학보다 학생 수가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생 수는 한 9,000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원할 때, 아, 여기는 9,000명 정도였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재학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건물들을 증축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큰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숙사, 학교 굉장히 많이 증축을 했습니다. 굉장한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이 리모델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학교가 그 성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하고 뭐 비교한 거는 제가 다른 학교 학생 수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예. 한국에서 공부,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네. 막상 미국 가니까 야 강의가 어떻게 귀에 잘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글쎄요. 일단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잉글리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교수님이 뭐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학문일수록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버릇이 있으세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대학 강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런 기술, 스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1년 지금 동국대 과정 영어를 마치고 가서 또 현지에서 실전 영어를 조금만 익힌다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게 스피킹 실력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노력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반이 있었는데 스피킹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꺼려지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지금도 꺼려지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가 저절로 늘 거라는 생각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어차피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 현지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네. 그 학생 수준들이 우리나라 대학 수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입학을 하죠? 일단 주립대학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정도 교육에 열의가 있는,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중상층 가정이면 웬만하면 대학들을 가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대학들을 가듯이. 근데 이제 대학도 이제 예. 등급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공대학.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그래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집 근처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레벨이 순위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류죠. 아까 얘기한 조지아에 있는 주립대, 뭐 44개라면 44개는 주립대가 조금씩 규모나 이런 것들에서 순위가 조금, 그러니까 선호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 근처에 있는 혹은 그쪽에 가서 코어 코스만 하고 진짜 공부를 좋은 학교에서 가야겠다. 예를 들면 조지아텍이라든지 UGA, University of Georgia 이런 정말 좋은 학교들, 미국 전체 순위에서 뭐 10등 안팎하는 그런 학교들 가고 싶다 하면 이런 학교들 와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의 도움을 받아서 코어 코스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편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부모님 집 근처에서 싼 학비로 1, 2학년을 마치고 3, 4학년을 좋은 학교로 편입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립대를 순위를 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주립대 중에서는 순위를 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굳이 순위를 세우자면 조지아 주에 있는 100여 개가 훨씬 넘는 뭐 몇백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순위를 세워보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알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대학, 조지아텍,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뭐 의학대학으로 유명한 에모리, 그리고 뭐 미술 쪽으로 유명한 사바나 대학교, 뭐 그런 몇 가지 빼고는 이런 것만 해도 거의 10개 대학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 사립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그 다음에 11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인기도를 따지자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되는지 대충 감은 파악하실 것 같아요. 환율이나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 여기서 지금 그 세이브하는 그 과정 외에 예. 우리가 쓰는 교과서라든지 예. 기타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얼마 정도 드는가요? 1년에를 제가 집계를 안 해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제가 한 항목마다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취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학기 빼고는 전부 다 자취를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서 썼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해서 썼고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안 쓰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밥 먹기 귀찮을 때는 그냥 집 앞에 가서 1달러짜리 햄버거를 사먹고 2개를 사먹곤 했습니다. 음료수 없이 1달러짜리 햄버거 2개를 사놓으면 지금 환율로 하면 3,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한 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먹고 보통은 김치나 이제 계란, 김 이런 것들을 혼자 많이 해먹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쌀밥에, 김치에 뭐 그 정도라면 식비라면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달에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차 유지 비용, 보험료 이제 이 정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집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기숙사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360불로 한 달 생활했습니다. 360불. 지금 환율로 하면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좀 비싼 돈인데요. 학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좀 비싼 겁니다. 좀 싼 지역도 있고 저는 개인 룸하고 화장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비쌌던 거고요. 기숙사가 1학년 여러분은 이제 2, 3학년 이상은 기숙사를 사용보다는 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특별히 뭐 기숙사에서 뭐 안 좋은 행동,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예, 전혀 상관-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자유도 누가 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식당에서 먹게 되면 먹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끼에 한 6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기숙사 밀플랜으로 먹으면요. 근데 제가 밖에서 먹으면 한 끼에 라면 먹는 날은 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어들고요. 그리고 집값도 기숙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기숙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가서 하게 된 거죠.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졸업생, 한국인으로서 반도대 졸업생이 지금 몇 명 좀 되고 논문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동문회 결성은 준비 중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 중이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학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한국 학생 적은 그런 대학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이 정도 레벨의 학교 중에서는 한국 학생이 굉장히 적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한국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도움이 어떻게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영 씨의 선생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당의 모든 선당회는 이제 끝마쳤고요.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참석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정형료는 이제 면제 혜택을 드리니까 학생 오늘은 시험부를 학생들은 지금 나가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서 611호에서 1시간 반 동안 시험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1시간 반 동안 부모님들은 상담을 이 뒤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일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어머니. 예, 죄송합니다. 그 학생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밖에서 이제 안내를 해줄 거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가시면 돼요. 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 상담하실 분들 그 뒤쪽에 좌석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앉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어로 시험 보는 게 있고요. 어떤 과목은 한글로 해서 학점이 1학기 때문에 있고요. 영어 수업은 영어 교재 원서까지 되는 거는 뭐 메이트라든지 USB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학기 때는 원서도 이런 이 전형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지금요. 사실요, 우리가 이제 수시 1차, 2차 모집 마감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시 이제 시작이긴 한데 수시에서 벌써 대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차 추가 모집이 2월 2일, 2월 15일까지.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벌써 수시 2차 모집은 벌써 마감이 되고요. 지금 정원에서 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뭐 2년을 원래는 이제 한 50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했는데 왜 초과했는데 왜 일단은 이제 수시에서 1차에서 딱 접수하면 일정은 알려주시나요? 네, 그래서